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 두 가지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LIG가 UAE에 수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온이 생각보다 방어력이 높다고 해서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LIG가 개발 중인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대전차 미사일은 UAE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대전차 미사일로 UAE 측에서 차량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사거리 8km 이상의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이 시작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LIG에 의해서 고작 1년 만에 개발이 되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LIG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한국형 브림스톤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한국형 브림스톤을 개발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고작 1년 만에 개발되는 미사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신기술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전차 미사일이 있나요? 우선 LIG가 개발한 사거리 2.5km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한화가 개발한 사거리 8km의 청검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재 현궁은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사용 중이고 청검은 LAH 헬기에 탑재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K-21 장갑차에 탑재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선택 중이고 또 한 가지는 K-21 장갑차 차대에 여러 개의 미사일 발사기만을 장착해서 화력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력지원 장갑차를 개발 중입니다. 물론 아직 화력지원 장갑차는 군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 화력지원 장갑차는 신속대응사단을 위해서 실제로 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화는 K-21 장갑차용 대전차 미사일과 화력지원 장갑차용 대전차 미사일로 청검을 제한 중이고 그리고 청검의 사거리 연장형도 개발 중인데요. 그럼 이 청검의 사거리 연장형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검은 유선 유도 방식으로 그래서 광케이블 유도선을 위해서 미사일의 측면에 로켓 모터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유선이 아닌 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 모터를 미사일의 후방에 장착했으며 당연히 그래서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청검에 비해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물론 한화에서도 무선 데이터 링크를 가진 청검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청검은 근본적으로 로켓 엔진이 미사일의 측면에 있는 이상은 미사일의 속도를 향상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속도면에서는 LIG의 미사일이 당연히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화의 청검에는 평범한 구리 라이너를 가진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리 라이너의 성구탄두는 러시아의 최신 반응 장갑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청검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분명한 건 최신 반응 장갑을 가진 T-90 같은 전차의 정면을 공격할 때는 이게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LIG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의 성구탄두는 풍산에서 개발한 최신 EFP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 성구탄두는 EFP 탄을 발사해서 적의 최신 반응 장갑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거리 면에서도 청검은 최대 사거리가 8km인 것에 비해서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12km로 더 뛰어납니다. 물론 그래서 한화에서도 사거리 연장형 청검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미사일의 또 다른 장점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미국의 제블린보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보다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궁이 제블린이나 스파이크보다 저렴한 이유로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비냉각 연령상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분명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비냉각 연령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비냉각 열상을 사용하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기의 조준장치입니다. 그래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조준장치는 비냉각이지만 미사일은 냉각 방식의 열형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조준장치는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이고 미사일은 일회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사일의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는 게 미사일의 가격을 낮추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조준장치뿐만 아니라 미사일에도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미사일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전 세계에서 조준장치와 미사일 전부의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한 미사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육상자위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01식 경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세계 최초로 발사기와 미사일 전부의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녀석은 너무 작은 수량이 생산되어서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저렴하지 못한 미사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최신 대전차 미사일인 홍젠12입니다. 이 녀석도 조준장치와 미사일의 전부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을 통해서 미사일의 비냉각 열상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는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한때 바로 이 홍젠12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현궁의 사거리 연장형까지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우디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 사거리도 더 긴 홍젠12 대신에 가격도 더 비싸고 사거리도 더 짧은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과거 LIG에서는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목에 착용하고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 LIG가 이걸 개발한 건 육군에서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해서 40mm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비냉각 열형상을 얼마나 작은 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할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당시 육군에서 40mm 미사일보다 이 20mm 미사일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서 LIG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이 작은 20mm 미사일이 바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거의 같은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미사일에 탑재된 비냉각 열형상이 현궁과 똑같은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현궁의 고가의 냉각형 열형상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도 현궁에는 고가의 냉각형 열형상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냉각형 열형상이 시커의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비냉각 열형상은 시커의 탐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LIG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20mm 미사일을 개발한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비행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결론은 비냉각 열형상으로 적 목표를 공격하려면 미사일이 냉각형 열형상을 가진 미사일보다 정확하게 목표에 더 접근해야 하고 정확하게 시커 앞에 목표를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냉각 열형상으로 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비행 알고리즘이 아주 정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중국의 홍72는 이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명중률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는 없었고 LIG는 고작 20mm 미사일로도 현궁과 같은 방식의 공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비냉각 열형상으로 적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발사기의 조준경뿐만 아니라 미사일에도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전차 미사일 최초로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한 미사일이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러니 현궁보다도 가격이 더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비단 가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미사일 자체의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당연한 게 미사일 안에 냉각용 냉매를 탑재할 필요가 없으니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로 인해서 사거리가 더 길어지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 목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긴급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시커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는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냉각 열형상은 별도로 시커를 냉각시킬 필요가 없으니 바로 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공격 성공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홍72가 그러했던 것처럼 비냉각 열형상을 사용한 대전차 미사일은 비행 알고리즘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면 목표를 정확하게 미사일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당연히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LIG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비행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높은 명중률을 가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UAE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명중률이 낮으면 UAE가 수입해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사일을 한화의 천건보다 더 선호하고 그래서 우리의 K-21 장갑차와 화력지원 장갑차에는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술을 우리나라의 비공에 적용해서 비공을 육지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공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비공은 70mm 하이드라 로켓을 기반으로 했고, 그래서 미사일의 제어를 발사될 때 미사일 앞쪽에 튀어나오는 작은 제어날개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나 미국의 제블린같이 로켓 모터가 미사일 후방에 달린 대전차 미사일들은 이 로켓 모터가 일종의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기동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공은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LIG의 새로운 비행 알고리즘을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수리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리온 헬기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호크 헬기에 비해서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리온이 오히려 블랙호크 헬기에 비해서 더 생존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수리온 헬기가 블랙호크 헬기보다 생존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수리온은 연료 탱크가 헬기의 바닥에 있고 블랙호크 헬기는 연료 탱크가 헬기의 후방에 있기 때문에 수리온 헬기는 바닥에 방탄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헬기는 헬기 바닥에 방탄판을 설치해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지만 수리온은 연료 탱크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블랙호크 헬기라고 해서 모든 헬기에 이런 방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호크 헬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체 바닥에 방탄판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 전용 헬기만이 기체 바닥에 세라믹 방탄판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리온 헬기는 기체 하부에 연료 탱크가 있고, 당연히 이 연료 탱크에는 피탄 시 자동으로 구멍을 메꿔주는 셀프 실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 탱크가 바로 방탄판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방탄판을 설치한 블랙호크보다는 방어력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호크에 설치되는 세라믹 방탄판은 공상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4.5mm 기관포의 탄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육군의 어떤 장교가 수리온은 바닥에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 연료 탱크에 피탄이 되면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의문을 표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에 탑재되는 연료는 항공유이고, 항공유는 등유 기반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등유 기반의 연료는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피탄되는 것만으로는 폭발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육군의 장교라는 자가 이런 기본 상식도 없다는 게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교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실제로 14.5mm의 관통 시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리온의 연료 탱크는 14.5mm의 관통이 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연료 탱크는 폭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연료 탱크가 일종의 방탄판 역할을 해준다는 게 어느 정도는 증명된 셈입니다. 그래서 분명 방탄판을 설치한 블랙호크보다는 방어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특수전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블랙호크 헬기에는 방탄판이 없고, 이런 방탄판이 없는 블랙호크 헬기보다는 연료 탱크가 방탄판의 역할을 해주는 수리온이 방어력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온 헬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생존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LIG가 개발하는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UAE에 수출하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K-21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K-21의 대전차 미사일로 어떤 미사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